기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신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시간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순전하시는 우리 백정성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Korea-US Mutual Defense Treaty라고 하는 것은 개요를 보면 미국과 여러 국가의 동맹 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뉘는데 미국이 소속국으로서 다른 회원국의 전쟁에 자동으로 참전하는 조약기구 형태인 이 나토가 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동맹 국가들로 나뉘는데 그 후자는 이제 주로 비나토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미국과 상하이 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는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상호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미국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한국이 도와야 되느냐? 사실 그렇진 않고요. 한국을 돕는다. 미국이 이쪽으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체결 과정을 보니까 6.25 전쟁이 발발해서 3년이 되는데 이제 북진 통일을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주장하던 맥아더가 경질되고, 자, 미국에서는 전쟁이 3년을 계속 끌고 있으니까 빨리 휴전하자 라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결국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다. 이제 당시에 이제 해외에 간섭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주장이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상호 방위 조약 한다는 것은 자동으로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 거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이것을 기피했지요. 그러나 이제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이 방위 조약을 맺지 않으면 다시 언제든지 북한은 다시 쳐들어온다. 그래서 미국에 위협을 주기 위해서 6월 18일 날 방공포로 25,000명을 독단적으로 이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벌였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깜짝 놀라서 이승만을 제거해야 된다, 약속 위반자다라고 계획을 했지만 결국 이승만의 주도권을 이제 쥐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이제 이승만은 사람 별로 이제 활동도 하지 못했고, 이게 이제 소비에트 뉴스예요. 소련의 뉴스인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승만이 나타나서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소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불만스럽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하지 않으면 휴전협상 우리 안 하겠다, 단독으로 북진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다시 이제 8월 3일부터 미국과 협상이 시작됐는데 계속 이승만 대통령은 협상이 안 되면 우리는 북진 통일하겠다 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8월 8일에 이제 드디어 이 조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약으로 우리 후손들은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라고 크게 기뻐했다. 근데 그것이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1953년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변형태 외무장관과 달러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했고, 그 1년 후 54년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조약이 발효됐다. 자, 조약 전문을 보니까 이제 상호 이제 평화적으로 방위를 하는 그런 조약들인데요. 1조는 뭐냐면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떤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해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2조는 당사국자 어느 한 곳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의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의 위협을 받고자 있다고 할 때는 상호 방위에 이제 참여한다, 이런 얘기고요. 3조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 합적으로 들어갔다 인정하는 경우 어떤 이제 타의 무력 공격을 받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행동에 돌입한다.
사조는 이제 상호 합의하에 미 합중국의 6회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 그 부근에 배치한다.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됐던 것이죠. 5조 본지역은 대한민국과 미국 합중국에 의해서 각자 헌법상의 수석에 따라 비준돼야 한다. 그래서 서로 양국 의회에서 이제 비준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기한으로 유용하나 당사국 중 한 나라가 이걸 이제 종지를 통과하면 1년 후에 이제 조약이 종지될 수 있다 하는데 뭐 여태까지 잘 지켜지고 있었죠. 자, 그 의의를 보면 2023년 현재까지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성공적으로 사고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에 다시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은 이제 굉장히 경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휴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3% 미만으로 그 세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지출하지 않는 그런 효과를 얻어서 예산 절감 및 또 그것을 다른 이제 국가 발전에 쓰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얻고 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극동의 일개 소국의 뭐 이런 조약을 맺는다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점차 한국이 이 최빈국에서 선진국을 도약하고 경제와 정치가 발전을 보면서 이것이 모범 사례가 됐다라고 미국도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G2로 이제 부상하니까 한국을 이제 그 앞에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데 미국이 상당히 한국을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사실 중동 지역에 자유와 민주화의 바람이 불 때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수출해 보려고 했지만 사실 실패에 돌아갔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와 경제가 같이 성장한다는 게 어렵다. 그래서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 그 대한민국의 국방 전력에 끼친 영향은 첫 번째 자주 국방을 실현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는 사실 에치슨 라인이라고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시켰을 때 북한이 소련 사주를 받고 쳐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의 주한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이제 한국은 이제 어느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는, 침범했을 땐 바로 미군이 투입되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을 실현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 철수로 바로 공산화가 되는 걸 볼 때에 그 미군 철수가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것인가를 볼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이 5천만의 작은 국토를 가졌지만 세계 6위 국방력을 갖는 그런 이제 크게 기여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의 국익 한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승만은 미국의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이승만이 한국에서만 자라고 한국에서만 살았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죠. 이승만은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하면서 전 세계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미국이 한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한국이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미국의 이 아시아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를 정확하게 짚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주장이 최초에는 미국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유익한 조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진전이 안 될 때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이런 것을 드디어 타결을 시켰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쟁 없이 평화롭게 국가 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정말 그 강대국에 둘러싸인 그 대한민국이 정말 이건 바로 신의 한 수였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70여 년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고 동아시아의 안전을 평화를 유지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런 국제 전략상에서 중요한 이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이 마음을 돌린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들의 반공 연맹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계속 미군 철수를 그동안 했는데 그것은 이 지역을 공산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아시아판 나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미국에 주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서 미국의 핵 잠수함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는 이런 70주년 맞이해서 아주 강력한 한미 동맹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제고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상 백목사의 세상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듣고 그것을 찍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붉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시드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로 하는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2 Kings chapter 19 verse 1 to 3입니다. And when King Hezekiah heard it, he tore his clothes, covered himself with sackcloth and entered the house of the Lord.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1절 왜 한글 읽은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그가 tore his clothes, 옷을 찢고 그 다음에 covered himself with sackcloth가 이게 베옷을 두르고 enter the house of the Lord,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가서 Then he sent Eliakim, who was over the household with Sebna, the scribe and the elder of the priest, covered in sackcloth, to Isaiah the prophet, the son of Amos. 그래서 그가 엘리야킴과 이 왕이 엘리야킴과 스크라이브라는 건 서기관인데 서기관 셈나와 그 다음에 엘더즈라는 건 장로들 제사장 중 장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And they said to him,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해서 Thus says Hezekiah,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This day is the day of the distress, rebuke and rejection. 지금은 무슨 때예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그래서 For children have come to birth.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and there is no strength to deliver. deliver라는 건 이제 옮기라는 것도 아기 낳는 것도 이제 다 같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는 힘이 없다. strength.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처음 나온 친구들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우리는 지금 창세기서부터 쭉 지금 여기까지 쭉 설교하는 과정에 지금 어디냐면 이스라엘 남과 북이 분열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처음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분열됐다고?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쭉 내려오다가 요셉 때 이스라엘을 팔려가서 요셉이 거기서 잘 성공해서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됐는데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셉의 아버지 형제들이 이스라엘 가서 양치면서 거기서 살았는데 40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무리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 노예로 삼으니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너희들을 적각 뿌리는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겠다, 보내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200만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 온 거예요. 그때 200만이면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800만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온 게 800만인데 그때 200만이면 거의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 와서 살고 이러다가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왕이 생겼는데 이제 솔로몬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솔로몬 왕이 똑똑한데 너무 똑똑해서 이집트 뭐 여러 나라가 전쟁을 안 하고 서로 공주를 결혼해서 이런 화천 정책을 하겠다는데 그 여러 나라 그 주위의 나라 공주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우상을 다 가져서 자기네들 있는 미신 우상들을, 그러니까 왕비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만 섬기던 나라가 그렇게 돼버렸어. 하나님은 하나님 나만 섬기라고 천지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모든 걸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그냥 우상 섬기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창세기 보면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혼내시고 다 했지만 또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너희들 좀 벌을 받아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남과 북을 반 쪼개가지고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유다지파만 줬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잘 살았냐? 아니에요. 또 악행을 졌잖아요. 왕들이 막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또 우상 섬기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또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데 우리 북한 남한처럼 갈라진 거예요. 북쪽에는 중국, 소련 같은 아수르가 맨 쳐들어와. 또 남쪽에는요, 그 아수르가 남쪽한테 막 쳐들어오다가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니까 나중에 또 바벨론, 남쪽에 이라크가 또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은 양쪽에서 막 매일 침략을 당하는데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여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냐면 5페이지 보면 때를 분별하지 못한 예루살렘의 백성 이렇게 나오는데 밑으로 내려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를 분별하지 못한 예루살렘 백성, 위에서 아래로 막 쳐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한번 보세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여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라 먹고 죽으리니 먹고 마시하나다. 뭐 지금 이제 여러 나라가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소 잡고 양 잡고 막 고기 먹고 술 먹고 막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 뭐 그냥 막 이러면 살자 이거야. 자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요, 사람이 전쟁이 앞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적을 물러쳐 주세요 하고 기도해도 모자랄 텐데 그냥 저렇게 아무 생각 없어. 자, 그런데 그때에 다시 3페이지 올라가면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났어. 히스기야 왕이 그 남쪽 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북쪽 왕은 거의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핏바람먹고 이런 왕들만 있었는데 저 북한 같아. 남쪽에는 그래도 정신 차린 왕들이 조금 있었지만 뭐 요시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좀 있었지만 하도 이게 악한 왕들이 있다가 정신 차린 왕이 하나님 말씀을 또 찾아서 백성들하고 읽고 기도하고 이런 왕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남쪽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차렸어. 몸이 아파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자, 1절,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라도 선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지구정리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넌 죽을 거다. 아유,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려주세요. 이사야가 성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주권자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왕이 주사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7절 이스라엘에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리라. 자, 히스기야는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믿고 그랬는데 병이 나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했더니 그래 너 정성을 봐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자,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착각을 했어요. 왜냐면 북쪽에서 아수르가 막 이제 이스라엘 다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까지 넘어왔는데 지금은 중국이나 소련 같은 게 넘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쳐들어 우리 죽게 생겼다 이거죠. 그런데 저 남쪽에 일본 같은 바벨론이 이 사절단을 보냈어.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생각할 때는 자, 저 북쪽에서 중국이나 소련 넘어오니까 이쪽 일본이나 여기다가 의지하면 우리가 살지 않을까 하고 남쪽에서 온 사절단에게 우리의 무기가 지금 얼만큼 있고 뭐가 얼만큼 있고 다 보여줬어.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 근현대사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고종 때 조선시대 말기 고종 때 청나라 중국이 쳐들어오고 러시아가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또 미국이 들어오고 막 이 한반도를 서로 먹으려고 막 난리칠 때 어떤 이 파는 친일파 어떤 파는 친청파 청나라파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왕실의 대원군 왕의 아버지나 또 왕비 명성황후나 고종이나 서로 막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오다가 또 러시아 대사가 왕이 도망가기도 하고 뭐 이 중국은 안방이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 그 중에서 힘이 가장 셌던 일본이 청일전쟁 이기고 러일전쟁 이기고 미국과 너네는 미국 필리핀 먹고 우리는 한국 먹고 서로 짜고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대할 건 뭐예요? 중국을 기대하겠어요? 러시아를 기대하겠어요? 일본을 기대하겠어요? 우리가 힘을 기르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고 해야 되는데 저게 쳐들어오니까 여기다도 맡기면 어떨까? 그런데 웬걸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무기를 쫙 보니까 이거 별거 없네 이거 금은 제법 있네 이거 빨리 먹고 우리 금 다 뺏어가야 되겠다 이래 된 거지.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이제 망하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쳐보게 되는데 자 그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다. 그래서 18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 남유다까지 다 점령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열왕기하 18장 19장 1, 2, 3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우리 중간에 한번 넓은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앞전에 들어가서 왕국의 책임자 일야긴과 서기관 셈나 제사장 장군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아들 선지자 이삭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삭이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함이 없도다. 아이고 이제 저 중국 소련이 쳐들어와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굵은 배옷을 두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듣게 생겼습니다. 애기 낳으면 힘도 없고 여러분 애기 낳는다 힘은 없어 어떻게 해요? 애기도 죽고 산모 다 죽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이사야한테 가서 하세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마지막 죽을 때 이제 자기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히스기야는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 다 망하고 유다 다 망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솔로몬 왕 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먹고 살고 막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방 이 꼴이 됐으니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만 우리가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아주 그냥 뼈저리게 반성을 했더니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예요. 이라크. 아수르는 시리아예요. 지금 시리아. 이라크를 이제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 이란이 또 힘이 세졌어. 그래서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중동의 패권을 잡았어. 그러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바벨론이 막 포로 잡아왔는데, 야, 이스라엘 포로도 돌려보내! 70년 만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냈다. 우리가 어때요? 일제 35년, 36년 시야를 일제의 강점기를 지내고 나니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은 일본의 전쟁에 총을 가지러 나가고,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해서 애인하고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라 잡혀가서 성노예 삼고, 그다음 모든 쌀이고 뭐고 다 군량미를 갖고, 제사 지는 노트를 이런 거 다 뺏어갖고 탄키를 쓰고 말이지. 우리나라 탄광, 철, 석탄 이런 거 다 켜다가 다 전쟁 무기를 쓰고, 완전히 우리는 껍데기만 남는 거지. 그죠? 이제 그런 거를 뼈저리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방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하고 우리가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들이 그래서 7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내가 이스라엘을 코로나 전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아주 철저히 하나님을 믿어.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왜? 그 옛날 조상들이 2500년 2700년 전에 그 고생했던 거를 뼈저리 느끼고, 또 그 사람들은요, 그 중세 때에 이슬람 세력들이 또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이스라엘도 점령했어요.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그 어간에 또 그 전에 로마가 쳐들어가서 또 다 박살내고, 또 이슬람이 쳐들어가서 다 점령하고, 그리고 다 전세계를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 정계에 힘을 썼고, 유대계들이 정치 지도자나 경제 이런 힘을 갖고 되니까 2차 세계대전에 영국, 미국, 프랑스 이게 이겼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시킨 거지. 이스라엘 독립되고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은 섬기는 나라가 됐다. 자, 그럼 과연 이게 이스라엘의 남북이 분열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70% 갔다 오고, 뭐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거기 왕들이 뭐 회경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요, 그냥 성경 옛날 얘기를 설교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2000년 전, 3000년 전 설교 이 성경의 말씀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나는 전하는 거예요. PPT 한번 열어보세요. PPT. 지난 한 2주 전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70년 된 거를 기념했어요. 자, 근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이라는 게 뭐냐? 영어로 뭐야? Korea US Mutual Defense Treaty. 한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 협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여기 우리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벌써? 훈련할 때 미군하고 같이 훈련해갖고 미군이 깃발에다가 사인 막 미군 장병이 사인한 거를 우리 한국 우리 여러분 부대에다가 기념으로 준 거 행정관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 봤어요. 그 보면 우리가 미군하고 같이 훈련하고 그러니까 뭐 미군하고 훈련하는 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6.25 때 어땠어요? 6.25 때 북한은 13만 한, 남한은 6만 5천이었는데 숫자도 2배일 뿐더러 무기는요, 북한은 T-34 최신형 소련 탱크가 200 몇십 대, 야포 이런 게 몇백 대, 뭐 전투기 이런 게 뭐 몇백 대인데, 한국은 무기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6만 5천 그냥 병사들 장병밖에 없고, 무슨 비행기를 할 것도 없고, 탱크를 할 것도 없고, 무슨 야포를 할 것도 없는, 그냥 완전히 오합지졸 군대였단 말이에요. 그때 뭐 북한이 이제 소련에 딱 지시를 받고 휴전선을 38선이지 그때는 탱크를 앞세워 오니까, 여러분들 지금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말이죠, 몇 킬로예요? 한 100킬로 되나? 그걸 북한
공산군이 3일 만에 서울을 정복했어요. 3일 만에 서울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탱크로 서울까지 가도 3일이 걸릴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 지금 서울까지 진격하는 동안 북한에서 내려와서 뭐 어디 나오니까 바로 철원 내려올 거 아니에요. 철원에서도 내려오고 저기 개성에서도 내려오고 저 춘천 강원도 내려오고 예? 여러 군데 내려오는 거지. 그래갖고 그 탱크가 여기 의정부에서 지금 저 서울로 들어가는데 3일 만에 그냥 광화문 저기 거기다 북한 기기 걸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군이 뭐 탱크가 막 가는데 뭐 총알 쏴봐야 뭐 어린 거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년 동안에 전쟁이 완전히 책답니다. 한 30만 죽고 뭐 수백만 수십만 다치고 그죠? 피난 가고 뭐. 자 그랬는데 미군은 또 어땠냐? 미군이 이제 유엔의 우리 결의에 따라서 한 우여곡절 끝에 미군이 왔잖아요.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6만 명이 죽었어. 전사에서 6만 명. 수십만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듣도 보도 없던 남의 나라에 가서 미군이 6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전쟁이 3년을 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시민들은 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남의 나라 가서 왜 3년씩 저렇게 6만 명이나 죽고 저러냐 빨리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쯤 휴전선에 이제 교착성 때 빠지니까 빨리 휴전하라고 막 이제 미국에서는 막 여론을 막 나온 거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전쟁을 끌 수가 없지. 그래서 휴전을 하기로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휴전 반대. 우리는 이번 기회에 북진 통일해서 남북한을 한반도로 통일해야 된다. 그 미국이요. 아니 휴전하고 스톱하려고 하면 자꾸 대통령이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저 대통령 없애버려라 하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이 대통령이 보통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분이 독립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셔가지고 조지 워싱턴대 학부, 하버드대 석사, 프린스턴대 국제학 정치학 박사라고 그 미국의 정재계에 완전히 다 이런 네트워크를 가진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니까 이분이 이제 국제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그러면 전쟁을 스톱하면 좋다. 그러면 미국과 한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자 이래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생각할 때 원래 이 북한이 쳐들어온 건 말이에요. 에치슨 국무장관이 라인을 걷는데 그때 2차 대전이 끝나고 한국 남한 밑으로 일본에 필리핀, 일본 이쪽으로 라인을 걸어서 여기는 지켜주고 그 위에는 우리는 안 지킨다고 해서 한국이 그 라인 바깥으로 있어 북한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만큼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이 대통령이 미국과 상호방위조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데 무슨 뭐 아프리카 막 알지도 못하는 막 부르기나 파소 뭐 무슨 이런 그 나라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알지도 못한 뭐 이런 조그만 나라가 한국과 우리 1대1로 경제 뭐 협약 뭐 합시다. 그럼 우리가 볼 때 뭐 쟤네들 뭐 가진 것도 뭐 지하전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랑 상호 조약을 맺으면 걔네 어른들과 도와주면 뭐야 쟤네 우리한테 뭐 도움 줄 거 없잖아. 그거 안 하죠. 미국은 당연히 안 하지. 한국 유엔에서는 무슨 상호 방위 조약을 해. 우리만 일방적으로 도와줘야지. 그 미국이 자꾸 시간 끌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왔던 인민군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끌려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 공산당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자꾸 끌려왔어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몇만 명이 있는데 그냥 미군의 그 통제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 사람 다 풀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냥 인민군 전쟁 포로들이 그냥 다 석방이 되버렸어요. 반공포로라고 한 이만큼은 북한 공산주의 사상이 그대로 있는 포로가 있는가 하면 끌려온 사람들은 나는 공산주의자 아닌데 그냥 끌려왔단 말이죠. 그 사람들 다 풀어주니까 미국이 발끈했지. 아니 이 대통령이 지금 이게 마치 멋대로네 이거.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이제 미국의 여론은 빨리 전쟁 끝나라고 저 대통령 고집 부리고 그러니까 미국이 진퇴양난에 빠졌어. 오케이 네 한미도와 해줄게 해가지고 한미 동맹을 휴전협정하고 나서 바로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7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준 한미 동맹이 된 거예요. 8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조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사국적 일부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서 위협받고 있다 할 경우에 언제든 한국은 협의해갖고 군대를 보내고 또 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육해공군 미국 해병대를 주둔시키고 뭐 한미연합사령부 설치하고 이런 게 돼 있어요. 6.25 때는 미군이 유엔군이 30만이 있었는데 전쟁 끝나고 6만으로 줄었는데 또 카터 대통령이 또 중간에 이제 철수하고 그래갖고 현재는 미군이 3만 7천 명이 주둔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 역사를 보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는 안정이 되고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공산화가 되고 나라가 엉망이 되는 역사를 보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도 지금 독일에 미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뭐 여러 나라에 있어요. 독일이 힘이 없어서 미군이 있어요. 일본이 힘이 없어서 미군이 있어요. 미군이 거기 주둔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안정됐다고 하는 것이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거기 투자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트남, 북베트남이 계속 베트남이 쳐들어오니까 남베트남이 부패하고 거의 뭐 전쟁할 의지도 없고 미국은 몇 년 동안 7년 동안 전쟁하다가 역시 6.25 이후에 미국이 전쟁 반대가 엄청나게 나니까 미국은 철수하는데 바로 공산화 됐어. 아프가니스탄 바로 미군 철수하니까 바로 탈레반이 그냥 바로 먹어버렸어. 필리핀 미군 철수하니까 바로 그냥 나라가 그냥 경제가 꼬꾸라졌어. 필리핀은 6.25 때 우리나라에 군인을 파병했던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장충체육관을 60년대 필리핀 기술자들라서 체육관을 지어준 나라인데 지금 뭐 경제가 거의 폭망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느냐.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지도자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 낙하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6.25 때 3년 동안 완전히 잿더미가 돼가지고 이제 전쟁을 휴전하면 또 언제든지 저 북한은 또 쳐들어올 텐데 우리는 또 다시 전쟁 언제 우리가 공산화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장로예요.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조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고 그 우리는 어떤 70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 평균이요 GDP 국가 총 생산의 한 3% 정도를 국방비를 쓴다 그래요. 2.5, 3% 뭐 이렇게. 우리는 전쟁이 휴전이니까 전쟁이 안 한 나라가 3%를 쓰니까 우리 6%, 7%를 써야 될 거야 아마. 그런데 우리도 3%를 쓰고 있어요. 왜?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비를 조금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초중고등학교 등록금 거의 안 내고 여러 가지 복지하고 경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럼 우리 고등학교 다니기도 힘들어요. 중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 아니면 등록금이 뭐 대학 등록금만 하면 중고등학교 다니겠어요?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지도자가 어떻게 나라를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하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이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우리 대한민국한테 큰 이게 어떤 혜택이 될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동안 지금 한국은 정치적인 발전, 경제적인 발전, 그 다음에 국방의 발전을 통해서 뭐 중간에 미군이 미국이 무기를 이제 대주고 하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제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북한도 계속 무기를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미사일이라든지 전차라든지 뭐 자주포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군함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다 만들잖아요. 거기다 지금 F-50 경공격기, 뭐 KP-21 초음속 전투기 이런 거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거 다 만드니까 지금 이게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났는데 폴란드가 모든 무기를 우크라이나에다 다 주고서 무기 공백 상태가 돼갖고 이제 무기를 빨리 사야 되는데 독일한테 미국한테 무기 살 테니까 달라 그러니까 언제? 4년, 5년 걸린대. 왜? 딱 평화로 와갖고 이 무기 생산 라인 다 철거해버려갖고 무기 생산하려면 다시 공정 세워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지금 계속 우리는 전차, 탱크, 자주포 뭐 미리 만들어서 우리 실전에 계속 배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폴란드 우리나라 온 거야. 와가지고 무기 달라니까 6개월 만에 그냥 초도물량 납품했어요. 탱크 뭐 몇백 대, 뭐 비행기 뭐 몇십 대 하는데 바로 몇십 대씩 그냥 바로 6개월 만에 갖다 줬어. 그러니까 이건 놀랄 일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무기가 전 세계 수출되고 있다. 엄청나게 세계 미국이 최고의 무기 수출국가, 소련, 그 다음에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네 번째, 4위다, 4위.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보다 우리가 훨씬 더 무기만 수출한다. 왜? 그 나라는 다 평화무드로 공장 철거했는데 우리는 계속 생산하고 있고 첨단 전자무기가 되어 있고 가격은 독일 전체의 반값. 근데 성능은 엄청 좋은 전자무기. 그러니까 그 무기를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마지막 여기 보면 우리 역경이라는 게 있어요. 역경. 히스기야는 그 역경을 통해서 아니 그 한글 파일 보면 13페이지 보면요. 역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힘들고 고난이지만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다. 첫 번째 역경은 13페이지 내려가면요. 회복력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했을 때 그걸 이겨내는 힘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 또 내려가 보세요. 그거 올라가야 돼요. 11페이지, 2페이지쯤 가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역경은 성숙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성숙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기본적으로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어본 사람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길 수가 있다. 아들이 공군 24개월 갔다 왔는데 제대한 건 얼마 안 돼서 무슨 택배 알바를 갔대요. 근데 무슨 어떤 이런 알바가 뭐 밥 먹을 시간 없이 계속 라인이 돌아가니까 이 벨트가 그거 뭐 내리고 막 정신없더래.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뭐 하는데 뭐 잠깐 뭐 좀 그냥 뭐 10분 잠깐 해갖고 뭐 좀 먹고 계속 한대. 그 다음날 갔더니 한 대여섯 명 애들이 왔는데 군대 갔던 애들은 다 넘었는데 군대 갔던 애들만 한두 명 남았대.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런 어려운 걸 겪어본 친구들은 버티는데 그거 안 해본 애들은 그냥 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역경은 성숙을 가져. 또 역경은 현재 아니라면 안 되지 않고 역경은 더 큰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죠? 히스기야가 그런 고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망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어요. 그것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다윗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유교라는 이 전환을 겪고 70년 만에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의 첨단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는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전후가 여러분들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4등이 됐다고 하는 건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원래 200년 전에 미국이 생겼을 때부터 최강이에요. 왜? 영국에서 넘어간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 그 여러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미국의 그 땅덩어리와 모든 힘과 지하자원과 뭐 이런 거 가지고 세계 최강이 됐죠. 러시아, 소련, 거기는 그 땅덩어리와 모든 러시아의 그 과학 문명 이런 것들이 그 옛날부터 세계 최고였어요. 중국, 청나라 뭐 옛날 뭐 중국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아시아를 지배했던 게 중국이죠. 근데 그 다음에 한국은 뭐예요? 몇천 년 동안 맨날 침략만 받았고 우리가 제대로 남을 쳐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인데 우리가 첨단 무기 수출에 4위가 됐다. 4위. 그 우리 밑으로 어떤 나라가 있냐? 영국,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런 전 세계 식민지를 가지고 세계를 추진했던 영국도 우리 밑에. 프랑스, 아프리카 식민지 뭐 다 유럽의 강자, 나폴레옹 이런 프랑스도 우리 밑에. 그렇죠? 일본, 아시아를 제끼고 미국하고 진주만 공격해가 2차 세계대전 미국하고 싸우고 아시아를 다 먹었던 일본도 우리 밑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다. 그렇죠? 그거는 지도자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역경은 혁신을 촉진시킨다. 그 내가 이제 요새 이렇게 유튜브에 우리나라 무기 체계 이런 걸 보니까 K9 자주포 같은 게 요새 그렇다고 그래. 옛날에 그 안에서 그 포탄을 넣었는데 지금은 뒤에 포탄 적재함이 있어서 자동으로 들어간다. 자동.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무기는요. 계속 발전해. 네,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그냥
스크린 보고 그냥 자동으로 조정하면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평도에 북한에서 포격했을 때 해병대 우리 용사들이 그 포탄 맞으면서 그냥 K9 쏴가지고 그 원점에 타격해가고 우리가 희생한 것보다 몇 배를 거기다가 폭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 밝히지 않아서 나중에 나온 거 보면 우리 포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쪽으로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역경은 예기치 않는 유익을 재생하고 역경은 통일을 부여한다. 그래서 지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가서 앞으로 북한이 핵을 만약 공격한다면 이제 미국 핵 잠수함이 한국 해군 기지에 항상 전개가 돼 있다가 항상 이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으로 움직이는 거야. 핵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북한이 파악이 안 돼. 그러다가 만약에 공격하면 바로 거기서 핵이 북한으로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지금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재래식 무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한국하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그들이 살 방법은 핵무기 하나 가지고 한국을 위협하는데, 사실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하는 걸 반대했죠. 왜? 자꾸 전 세계에 핵이 생기면 이제 자기네 힘이 약해지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70주년을 기념하고 또 북한이 계속 핵 위협을 하니까, 사실 북한의 핵은요, 한국이 2차적인 목표지만 일본, 미국까지도 갈 수 있는 핵을 지금 대륙간 탄도탄을 실어다 핵을 쏠수면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북한이 지금 위협적인 존재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지킬 때 우리 힘으로 혼자 싸운다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한 달이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박살낸다고 쳐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버텼는데 지금 2년째 가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철저하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든지 국민들이 철저하게 그거를 러시아에 맞서 싸우지만, 사실은 그 무기나 모든 이런 시스템들을 이 서방에 있는 국가들이 그 무기를 지원하고 계속 전쟁 물자를 지원하니까 버티는 거지. 그 소련, 세계 미국 다음에 최고의 그 국방력을 가진 소련한테 어떻게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가 견뎌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지금 거의 전쟁 무기화된, 요새화된 그런 집단인데, 그거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사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우리가 북한하고 1대1로 싸운다면 여러 가지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미군이나 이런 한미동맹이라는 이런 이 협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덤볐다가는 완전히 그날로 그냥 북한은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괜히 겁만 주고 이제 뭐 미사일만 쏘고 포만 잡지,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면 자기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싸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많은 전 세계 석학들이 얘기합니다. 이 한국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통일이 된다. 뭐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통일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국방 무기가 전 세계로 수출되면서 일자리가 13만 개가 늘었대. 전자기계, 뭐 공학과, 무슨 뭐 경영학과, 뭐 다 그런데 하는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무슨 카이 항공우주항공, 무슨 뭐 현대 로템, 탱크 만들고 뭐 비행기 만들고 자주포 만들고 이런 회사에 처음에 다 취직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기회가 많아지지.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70년 동안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해방시키고 또 마음껏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7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발전되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나갈 것인가, 여러분과 우리들의 남은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며 이 나라의 또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결정했던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70년 동안 전쟁이 없이 그렇게 평화롭게
더 경제 발전하면서 자성이는 감사하며 또 우리가 이어서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합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예배 끝나고 우리 신명 인사할게요. 자, 우리 파송의 노래하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전속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주님 한 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분, 아버지의 나라가 시대 우리 가운데 살아가신 그 이를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전속으로 파송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길을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안내하라 세상이 계신 줄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생기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심이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발전된 나라에서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에서 사는데 우리가 힘을 합칠 것을 다짐하는 이제는 우리 형제들 위해 고해서 우리 것을 보내놓고 늘 건강하게 그래서 잘 돌아오길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 백성들과 성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